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디딤의 이용환 변리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진행할 주제는 IP R&D의 사례 분석, 우수 사례부터 실패 사례, 그리고 지금 청중이신 대학생 위주로서 어떻게 지금 특허를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 순서로는 간단히 저희 간단한 소개, 그리고 IP R&D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듣고, 그리고 저희 해외에서 우수 사례가 뭐가 있을지에 대한, 또는 실패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괜히 특허라고 IP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IP로 될 수 있구나, 우리가 R&D를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특허와 발명들이 R&D화 되어서 이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텝까지 최종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을 이번 수업의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특허그룹 디딤의 대표 변리사로 지금 역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경희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이제 지식재산권법 전담 교수로 이제 역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특허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지도교수로서 활동을 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대학교 특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실무적인 거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희가 IP R&D가 무엇이냐, IP R&D의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IP가 있고 R&D가 있잖아요. 그러면 IP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R&D가 뭔지 확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IP가 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P 여러 개가 있겠죠. 상표 저런 거 디자인 특허다, 이렇게 개념이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로 간단히 들려드릴게, 이런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이 되게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스플레이 이렇게 반 접어야 되니까 이 접는 것부터 이제 저희 특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평판 디스플레이, 일자로 보는 이렇게 접히지 않는 디스플레이부터 이렇게 접었을 때 어떻게 이 라인이 깨지지 않고 화면이 일체로 구동될 수 있는지, 이런 특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접는 것뿐만 아니라 터치, 그리고 통신, 다양한 부분의 특허가 될 수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쉽게 말하면 A사와 S사의 이제 핸드폰을 주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텐데, A사와 S사의 뒷면만 보더라도 저희가 어떤 핸드폰이다 라고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디자인, 외관적인 심미적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권이고, 그리고 저작권, 저희가 핸드폰을 왜 써요? 어떠한 컨텐츠 또는 음악을 들으려고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그 내부에 이제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창작으로 표현한 모든 것을 저희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스트리밍 음악들, 이런 것들 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고, 마지막 상표권 많이 들어보셨죠? 상표권이란 이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하면 되거든요. 출처를 표시하는 모든 형태를 의미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A사의 아이땡폰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상표가 어떤 게 이제 디자인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처 표시가 되는 모든 식별 표지는 다 상표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사의 아이땡폰 같은 경우는 아이땡폰 자체도 저희가 말로 부를 때 어떤 출처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런 아이땡폰도 상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땡폰의 로고도 있죠. 그걸 보는 순간 디자인적으로 예쁘지만은 이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건지도 알 수 있죠. 그런 표식 또한 모두 다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 하나를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으로 다양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짚고 가셔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R&D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꼭 짚어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는 조금 진보한 기술, 디자인권은 친밀성이 있는 어떤 외관, 물품의 외관, 저작권은 내 생각들을 표현한 모든 형태, 상표권은 누구 건지 출처 표시에 대한 모든 표식, 이런 식으로 그 목적성, 권리의 목적성을 갖고 들어가면 그 형태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목적에 대한 기준으로 갖고 나가시는 게 조금 IP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그럼 R&D가 뭔데? 일단 R&D의 R&D, R은 뭐겠어요? 리서치, 그리고 D는 디벨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IP R&D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현하는 활동을 저희가 의미를 해요. 리서치는 이제 기초 응용 연구들이 될 테고, 그리고 디벨롭은 기술을 더 디벨롭다, 즉 구체해서 이제 현실 저희가 이제 기술 적용하는 이런 후단 작업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와 디벨롭, 이렇게 그래서 IP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이고 R&D는 리서치와 디벨롭.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기초 연구하고 개발한다. 이렇게 한글로 푸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IP, R&D 어떤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념을 설명했지만은 사실 저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는데에 대한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IP, R&D의 종류가 뭐가 있냐. 지식재산권의 연구 개발은 성과를 보호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과를 보호해서 나중에 이거를 저희가 수익 창출에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제일 지식재산권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지식재산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특허 등으로 우리 권리를 보호해서 딴 경쟁사가 우리 특허를 침해할 수 없도록 우리 독점 배탁권을 가지면서 이제 모방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딴 데가 또 우리 똑같은 거 쓴다. 그럼 침해 소송을 걸므로써 거기에 있는 손해배상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우리 특허권의 방어의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특허권이 옛날에는 이제 뭐 지식재산권이라 해가지고 뭐 물품 담보가 안 된다 했는데 요즘은 아는 게 힘이라고 지식재산권이 아예 담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어. 너네 이거 써볼래? 로열티를 줘보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권 수익을 얻는 이런 로열티 계약을 좀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술을 알려주니까 너네도 이 기술을 알려줘. 그래서 쌍방으로 일이 진행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저희가 회사를 하면 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상장을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상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특허가 있어요. 또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라고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상장은 매출이 있고 매출 기반으로 재무지표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혹은 매출이 발생이 되게 어려운 직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임상실험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이 1상, 2상, 3상까지 가야 되고 너무 길잖아요. 하지만 이 긴 시간에 회사가 유지되려면 그러면 이 전까지 돈을 못 버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해 주세요. 대신 우리가 투자해서 3상까지 해서 제품이 잘 나오면 우리가 수익 쉐어를 해줄게. 그 증거로서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이제 회사가 많이 디벨롭이 되고 뭐 상장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뭐 M&A에 들어왔죠. 그래서 멀지 앤 애퀴지션을 하는데 인수합병이에요. 다른 회사를 우리 회사에 인수합병을 했을 때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특허 개수가 이만큼 있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짜놨어요. 그러니 우리 회사를 비싸게 사주세요 라고 할 때 특허가 하나의 중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IP가 단순히 우리 기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통해서 담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기술을 통해서 외부에 인수합병 시 우리의 회사 가치를 늘리는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형자산이 지금 점점 기술 발전에 스텝업이 되고 있죠. 점점 이런 상황이 될수록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기술 개발을 확보해야 되는 우리 거라고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를 딱 해놓는 거죠. 이 권리화를 시켜놓는 것이 저희 기술 개발 또는 발전에는 상당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우수 사례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회사들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테슬라가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조금 생각보다 특허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에요. 특허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 되게 재밌는 말 중 하나가 특허는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방해물이 될 뿐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특허를 이용해서 어떠한 기술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술 개발이 너무 빠르고 그에 비해서 특허 등록 시점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 개발 속도가 지금 뭐 GPT만 생각해도 뭐 진짜 너무 기술 발전이 빠르죠. 그거에 비해서 특허가 등록받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등록 속도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는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밖에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2014년 일론 머스크는 모든 전기차 특허를 다 개방해버리겠다. 대신 자본과 기술이 빠른 기업들만 성장할 테니까 특허 가지고 아무도 소송 걸지 마. 어차피 우리 기술은 우리 이기니까. 이런 식의 이제 테슬라 오픈 선언을 했었어요. 목적은 전기차 생태계를 일단 확장하고 표준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경쟁을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투자도 많이 받고 이런 식의 특허는 조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특허를 쓰지 않는 것도 오히려 특허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반대로 다이슨 같은 경우는 특허를 되게 빽빽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나요. 전기 청소기, 그리고 무선 청소기,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이런 식으로 유명하지만 전기 기구 층에서는 진짜 최고의 기업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모터, 뭐 사이클론 필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런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경쟁사 모방을 타 소송을 걸어서 억제를 시켰어요. 사실 이런 지속적인 R&D 투자와 제품 성능,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디벨롭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이슨과 테슬라가 지향하는 목적성이 좀 달라요. 테슬라는 조금 더 개발적인 앞선 선두에서 하기 때문에 특허 속도가 못 따라오지만은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테슬라보다는 뭐 미래 기술을 하기보다는 현재 기술, HA, 홈 얼라이언트 기술들을 더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이거는 회사마다 어느 마켓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특허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특허를 사고 파는 것만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테크니컬러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테크니컬러라는 회사가 라이센스를 관리를 하고 2005년에는 프라운호퍼가 MP3 라이센싱만으로만 저희가 1억 유로의 수익을 얻어서 연구 자금으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제품을 팔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이외로 IP, 그 MP3 압축 기술에 대한 특허로만 로열티로만 1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기술로도 저희가 충분히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이 참 특허를 많이 내죠. 그래서 2024년 1분기, 3분기 삼성전자는 거의 3만 건의 국제 특허를 확보했어요. 이에 비해서 뭐 퀄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00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00건.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양으로 최대한 세분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특허 분쟁에는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런 특허 포트폴리오의 개수가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를 인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특허 소송에 대해서 이김으로써 저희가 사업 전개 방향과 그리고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에서는 거의 3만 건 가까이 거의 국제적으로 꽤 유명한 특허 그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사라고 하면 저희는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한 이제 뭐 대명사가 되겠죠. 하지만 나사는 우주 항공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제 선행 기술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상업적 장지력이 있는 특허를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요. 300여의 기업에 관심을 보였고 100개 이상의 라이센스, 로열티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나사는 본인 메인업도 있지만은 이런 라이센싱을 통해서 있는 사회적 이제 문제 해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저희가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또 자금도 확보하고 그래서 운영에도 더 다양하게 특허를 확보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특허를 많이 갖는 것만 과연 좋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죠. 사실 이거는 기술 개발과 아까 말했던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정한 게 이제 IBM 같은 경우 93년부터 21년까지는 미국 특허 1위가 IBM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수 특허수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제 영향과 가치 창출에 기반해서 특허보다는 저희가 오픈소스를 이런 특허와 오픈소스 두 개의 상반된 전략을 우리 타겟팅의 마켓에 따라서 절절하는 이제 다양한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저는 IBM 같은 중용적인 전략도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IP 우수 기업들의 전략들을 봤을 때 첫 번째 테슬라 같이 산업 발전을 통해 특허를 개방하는 전략도 있고 삼성, 다이슨처럼 철저히 우리 거는 딱 걸어 잠글 거야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타겟하고자 하는 마켓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이센스를 위한 수익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판매가 주요 수익 타겟인 줄 알았으나 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만으로도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수익화 아까 말한 프라운호퍼의 MP3 그리고 나사의 바이탈 기술처럼 라이센스를 통해서 연구, 재투자에 대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고 또는 IBM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 IP 전략을 다양하게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리스크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좋은 데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IP, R&D의 뭐 실패 사례, 좀 아쉬운 미흡한 점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대우 자동차가 좀 있었어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만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GM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대우가 합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GM 대우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고 지금은 쉐보레로 이제 명명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 스파크라는 경량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98년 스파크라는 차량의 이전명이 마티즈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를 출시하고 2003년에
상하이 자동차 합작해서 스파크라는 걸 판매를 했어요. 하지만 스파크라는 디자인 자체를 중국에는 출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는 국제주의라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별개의 특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미국에는 당연히 출원을 했겠지만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특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옳았구나 이래서 자동차 회사,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인 체리는 QQ 모델을 출시했어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한 스파크 경찰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내부 디자인을 다 했고 심지어 서로 호환까지 될 정도로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에 관한 것으로서 이거를 베꼈을 때 디자인권 침해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중국의 디자인 출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실패 사례도 있었고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이렇게 장난 심심풀이 축축 돌리는 스피너라는 피젯 스피너라는 저희가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온라인 마켓에 가면 되게 한 뭐 몇천 원에 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캐서린 해팅이라는 분이 97년 디자인으로 출원을 했었어요. 하지만 디자인 출원을 하면 저희가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2005년에 저희가 이제 갱신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400밖에 안 하는 저희가 이 비용을 내지 않아 권리가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후 권리에 대한 저희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죠. 2017년 전 세계적으로 피젯 스피너 열풍이 돌았지만은 엄청 많이 팔렸죠. 이거 보신 분은 꽤 있을 거예요. 심심풀이 축축 돌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팅어는 권리를 확보하지 않아놨죠. 권리를 확보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푼도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그 특허를 유지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텐데 그냥 뭐 돈이 그때 $400 아깝겠네 하면서 거의 $40,000 이상의 돈을 벌지 못한 이런 사례도 생기죠. 그리고 항상 좀 제가 나오는 이슈들이 다 중국에서 조금 많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중국의 저희 애플의 에어팟 말고 아이팟이라는 옛날에 아이팟이라는 MP3 같은 음악 플레이어 같은 이런 기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이폰이라 해서 다 통합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아이팟이라 해서 음악 듣는 이제 기기만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애플의 아이팟이 있었고 중국에는 프레이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2001년에 아이팟 상표를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2009년 사실 그때는 홍콩이 분리되어 있었죠. 예, 홍콩이 영국령은 분리되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중국 본토에서는 애플이 이제 등록을 안 해놓고 홍콩 법인에서는 등록을 해놨어요. 홍콩에서는 등록해놨고 지금은 중국에서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뭐 통합이 이제 됐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은 2001년에 아이팟 상표를 홍콩 법인에서 상표권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를 제기한 데는 어디예요? 중국 본토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소유한 상표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 애플은 $60,000를 지불하고 중국 본토, 홍콩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 대한 아이팟 상표를 다 회수함으로써 돈도 손해를 받고 그리고 제품 출시에도 손해를 받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중국 사례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중국에서 지사명을 신바이론이라는 음역으로 사용을 했지만 해당 상표는 현지 상표, 현지 회사가 먼저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뉴발란스 코퍼레이션은 등록을 못 받고 현지 회사가 신바이론이라는 뉴발란스의 대체 상표를 먼저 등록을 시켜버려서 또 광둥고등법원은 뉴발란스가 등록되지 않은 한자 상표를 광고에 사용했다며 2015년 뉴발란스한테 현지 회사가 실제 뉴발란스 회사한테 거의 9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청을 했고 이후 항소해서 그 배상액을 500만 위안으로 저희가 거의 한 20분의 1, 한 6억 정도로 저희가 줄였지만 그래도 6억이라는 재정적 손실, 이미지 손실을 얻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중국에서는 조금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을 진출할 때는 이 상표, 우리 브랜드들이 할 것이 실제로 등록되었는지 아닌지도 많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특허 권리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손상도 따라온다는 점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이 상표 같은 이슈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술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IP라면 아까 상표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같은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스피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세틸 살레실산의 제제예요. 그래서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은 19세기 말 아세틸 살레실산 제제를 개발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상표를 등록을 해놨어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이제 이겼죠. 이제 패전국인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에 미국의 자산을 다 몰수를 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의 이제 상표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스피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표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상품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아스피린이 심지어 상표임에도 여러 명이 사용한 결과 보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표는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떠한 출처 표시를 인정해야 되는데 상품 표시를 인정하는 순간 어떠한 출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일반 상표화라 그래서 저희가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등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바이엘 제약회사에 아스피린이라고 광고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스피린이라고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바이엘이라는 출처 표시가 희석해졌다. 그래서 일반 상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제품을 쓸 때는 우리 거임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더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초코파이도 되게 애매하죠. 초코파이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코파이가 롯데, 오리온, 혜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오리온에서 처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오리온에서 이제 초코파이를 많이 써가지고 초코파이라는 오리온보다는 저희가 이제 초코파이라는 명사로 기억을 했죠. 그래서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오리온이 아마 싹 권리 정리를 한번 하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원래는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이런 게 있었는데 초코파이라는 명은 다시 오리온이 싹 가져가는 걸로 이런 식의 하는 건데 요 비용 상표를 싹 가져오는 것도 이제 비용 이슈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이슈를 주려면 항상 퍼블릭하게 어떤 제품을 오픈하시든 또는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을 오픈하실 때 항상 이 IP로 확보됐는지 또는 우리가 대비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빨리빨리 정하시고 그걸 오픈을 해야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오픈했을 때 상표권 또는 특허권에 대한 비용적, 시간적 이슈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 권리자가 승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사이에 얼마나 심적만적으로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선제적 IP 확보가 필요성이 있어요. 확보를 하고 계속 갱신하면서 우리 거라고 가져가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쉬워요. 하지만 해외 나가시는 분들, 특히 중국을 나가시는 분들은 상표 선점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이 부분으로 중국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해볼까? 이런 식의 마인드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냥 나중에 생각하지 이런 식의 조금 안일한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더 유명해질수록 더 확실하게 보호하셔야 됩니다. 유명해질수록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보호하셔야 추후적으로 사업 전개에 쓸데없는 발목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거는 많이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봤을 때는 너무 유명한 테슬라야 그리고 삼성이야 그리고 심지어 낮아봤자 어떤 TV에 나와야 돼 이런 식의 제가 무거운 소재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제 청중분들께서는 그런 식의 회사를 당장 설립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내가 하는 게 과연 특허가 될까? 라는 생각까지 많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떤 특허까지 되는데 특허가 이런 것도 돼? 라는 식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예시를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전식 콘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럼 회전식 안에 모터들이 있어서 여기 플라스틱 기계로 콘을 하고 위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딱 얹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모터 또는 돌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이 돌아오고 우리가 원하는 돌려 먹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장치 디자인들을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촬영 시기는 굉장히 무더운 8월이에요. 그래서 8월에 여러분들이 지금 양산을 쓰라고 많이 제안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구에서는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서 양산까지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하지만 미국만 가도 공기 중에 수분을 많이 뿌려가지고 뭔가 온도를 쫙 낮추는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우산 속에 이런 스프링클러까지 넣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라고 이미 추론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산대가 있고 위에 이제 우산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산살 아래쪽에 스프링클러 같이 이제 수분이 나올 수 있는 밸브를 만들어 놓고 아래에 이제 우산을 만들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우산을 접었다 펼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안에 요 물을 채울 수 있는 버튼, 그 통까지 해가지고 일체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거. 우산 내장형 선풍기가 이제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 손잡이는 다 컨트롤링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간단한 출원도 가능하니까 꼭 출원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제 뭐 다양한 거는 유효한 카시트 컵 홀더, 또 저희 이제 카시트 되게 중요하죠. 특히 안전, 유아의 안전 같은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건강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 베개. 지금 뭐 스마트 해가지고 ITO와 이런 생활 가전들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 베개는 외부 전원을 받아 충전하는 충전부, 그리고 쿠션용 스펀지가 이렇게 움직여요. 저희 이렇게 돌려서 잔다 그럼 이쪽은 좀 낮아지고, 또 반대로 돌려놔요. 이쪽은 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수면 패턴과 수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수면 패턴에 맞게 저희가 목을 좀 돌려준다든지, 또 엎드려 자는 게 별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엎드려 자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이쪽 부분을 높여가지고 엎드려 자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 생활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특허라는 것이 실시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이 딱 나와야지만 특허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실시 가능성만 있을 수 있으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저희가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또 특허가 아까 말한 기술적으로 진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진보되지 않은 부분, 고도화가 좀 덜 된 부분, 진보성이 좀 약한 부분들은 실용신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너무 빡빡한 것만 이제 특허가 된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이제 실용신으로 좀 가벼운 것도 되기 때문에 한번 내보시고 이제 변리사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충분히 권리화는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우리는 특허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IP R&D 사례를 진행하고 있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기업이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학교 자체가 이제 기업에서 연결되어서 지어진 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포스텍이 되게 큰 예시죠. 그래서 198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포항제철에서 R&D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을 설립하고, 학술지 헬릭스라는 것은 포스텍이 산업정보대학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삼중 나선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주가 대학은 아니고 기업이 학교를 약간 전략적으로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되죠. 뭐 좀 더 쉽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하기 전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듣잖아요. 그쵸? 그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희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즉, 한양대학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부대학원에서는 택배 박스 적재 시스템, 또는 커피 그라인더, 마찰열, 냉각 모듈 등 다수의 아이디어가 캡스톤 디자인의 이제 주제였어요. 이런 거를 이제 다 특허 출원을 하고 공개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료, 관험료가 면제가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포트폴리오 잡으실 때 이제 특허도 하나의 큰 취업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의 진흥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특허 출원 이력도 하나 쌓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특허 출원 프로세스 이해함으로써는 이제 기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이제 세명대학교에서는 이제 제천시와 연계해서 운영한 지식재산권 출원 창업 캠프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30명 중 이제 26명이 특허 출원을 실제로 진행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도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필요한 아이템이 이렇게 있고, 그럼 대학에서도 이 지자체에 필요한 아이템을 디벨롭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볼까? 라고 제안을 드렸죠. 그래서 출원 아이템으로는 자동차 후방 라이트 블랙박스, 또 영양제 자판기, 또 반려견 상태 감지 목걸이, 그리고 교통수단 자동 결제 시스템 등,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까지 진행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시면 다양하게 학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니, 이런 너무 어렵다, 특허가 너무 어렵다 생각 마시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런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변리사들이 스포트가 붙고 또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나오니 많은 도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특허 전략, IP R&D 전략에 많은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더 지식재산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